자, 오늘은 5강 고대 그리스 세계의 형성 1편 하겠습니다. 자, 일단 무슨 문명부터 봐야 되겠죠? 에게 문명. 문명 이름입니다. 에게 문명을 이루었던 구체적 문명 이름이 뭘까요? 두 개만 알면 돼요. 크레타 문명하고 무슨 문명이다? 미케네 문명. 이 문명이 아주 발전되다가 결국 언제? 자, BC 2000년경에 탄생했던 이 문명이 발전되다가 결국 언제? BC 1200년경에 뭐 당했다? 멸망당했다. 요 정도만 슬쩍 알고 출발하시면 돼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명에 대해서 공부할게요. 자, 그래서 탄생한 게 그리스 문명 아닙니까? 자, 일단 그리스라는 나라에 대해서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그리스는 뭐가 더 많을까요? 산지가 뭐보다 많다? 평지보다 더 많은 나라입니다. 자, 그럼 뭐예요? 산지가 많으니까 그리스 내에서 도시들이 왕래하기가 힘들겠죠. 산지가 하나의 국경선이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는 뭐가 발전했다? 도시국가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그리스에 A라는 도시국가도 있을 거고 B라는 도시국가도 있을 거 아닙니까? C도 있을 것이고 당연히.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이 그리스 뭡니까? 그리스를 구성하는 멤버지만요. 각각 독립적인 정치 체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아테네. 들어봤잖아. 그다음 뭐예요? 스파르타. 또 뭐 있습니까? 뭐 기타, 뭐 해서 등등이 있겠죠. 자, 나머지는 책에 안 나오니까 공부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서 뭐만 하면 돼? 아테네와 아테네의 라이벌 스파르타만 공부하면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가. 이 도시국가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폴리스라고 한다. 꼭 아셔야 돼요. 도시국가를 그리스어로 뭐라고 한다? 폴리스라고 한다. 그럼 우린 뭘 알아야 됩니까? 이 폴리스에 뭘 알아야 된다? 구조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뭐라 그랬어? 자, 그리스는 뭐가 많다 그랬습니까? 산이 많으니까 산지에는 뭘 만들어 놓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평지가 좋아, 산지가 좋아. 그렇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아무래도 산에 올라가면 하나님 만날 가능성 많잖아요. 신 만날 가능성 많잖아. 그렇기 때문에 폴리스의 구조에서 산지에는 뭘 만든다? 신께 제사 지내고 신께 기도하는 뭘 만든다? 신전을 만들겠네. 그 다음에 우리 싸움할 때, 전쟁할 때 산에서 싸움하는 게 유리해? 평지에서 싸움하는 게 유리해? 산에서 싸움하면 적은 인원으로도 올라오는 적들을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전쟁을 해야 된다. 그럼 뭘 만들겠어? 일단 성을 만들 거 아닙니까? 성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성체라고 한다. 자, 그리스 폴리스의 구조에서 산지에는 신정과 외적 방어. 자, 성체는 뭐예요? 외적 방어잖아. 방어를 위해서 성을 만들었다. Are you okay? 자, 이러한 걸 뭐라고 한다? 이 단어 알아놔야 돼. 이걸 아크로 뭐라고 한다? 폴리스라고 한다. 자, 그러면 평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평지는 넓잖아. 평지는 넓으니까 뭐가 많을까? 광장이 많겠죠, 광장. 여러분 광장 가서 친구 만나잖아. 그럼 이 광장에선 주로 뭘 합니까? 여기서 정치 토론도 하고 뭐예요? 먹고 사는 문제, 시장에 가서 장사를 하거나 물건을 사거나 할 거 아닙니까? 자, 이러한 광장 이름을 뭐라고 한다? 아자로 시작하는데 고라고라, 아고라, 광장이라고 한다. 이 말이야,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폴리스 다 공부한 겁니다. 폴리스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아크로폴리스와 아고라 광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아크로폴리스에서는 뭘 하고 아고라 광장에서는 뭘 한다는 것까지 같이 공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네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요거 무조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나 자, 내가 얘기했죠. 각각의 폴리스들도 그리스 내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인이잖아요. 자,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정치적으로는 독립적인 정치 형태, 각자 나라처럼 행동했지만 그리스 민족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자, 이 폴리스들, 도시국가들의 언어는 뭘까요? 당연히 동일 언어 사용하겠죠. 동일 언어. 뭘로 동일 언어 사용할까? 그리스어 사용하겠죠. 그리스어. 오케이? 자, 그러니까 스파르타도 그리스어, 아테네도 그리스어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독립된 도시국가라고 스파르타는 스파르타어 사용했고 아테네는 아테네어 사용했다. 아닙니다. 이 둘도 그리스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스어 사용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우스 믿어요. 스파르타도 제우스, 아테네도 제우스. 뭐예요? 동일신. 신도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나라라는 것도 증명할게요. 여러분, 같은 민족끼리, 같은 나라끼리 단합되어야 하잖아. 여기서 탄생한 게 올림픽입니다.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했어요. 그래서 4년마다 자, 서로 단합하고 화합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올림픽이라는 축제까지 열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요게 현재 올림픽이고 이 올림픽을 통해서 각기 다른 독립 정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여기서 우리는 같은 나라야 라는 뭡니까? 유대감, 동질감 같은 걸 자, 이 올림픽을 통해서 이뤄낼 수 있었다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거 합니다. 자, 이제 각각의 폴리스가 어떠한 정치적 구조를 가졌는가 뭐 이런 거 공부해야 돼요. 자, 다른 나라 필요 없다 그랬죠. 다른 도시국가 필요 없다 그랬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만 알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자, 스파르타부터 하자. 스파르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주 강력하고 아주 엄격하고 스파르타. 아주 강한 느낌이 들겠죠. 스파르타는 뭘로 유명합니까? 엄격한 교육으로 유명하다. 자, 그 교육 중에서도 특히 무슨 교육이 필요할까요? 군사 교육을 엄격하게 한다 이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태어났을 때 아이가 장애인이거나 아이가 좀 모자르면요 절벽에서 떨어뜨려 죽였습니다. 자, 열성자들은 죽여버리고 우성만 태어나게 했다는 겁니다. 좀 겁나는 국가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엄격한 교육, 심지어 7살 때 군대에 입대합니다. 군사교육을 가장 강력하게 했던 나라가 도시국가가 바로 스파르타였다 이 말씀이에요. 근데 왜 스파르타는 이렇게 엄격한 교육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스파르타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아이를 절벽에 던져버리고 할까요? 그렇죠. 스파르타인은 지배층이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름이 스파르타지. 지배층인데 죄송하지만 숫자가 많지가 않아요. 소수입니다. 소수. 자, 지배를 받는 사람을 뭐라 그래? 스파르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을 피지배층이라고 하잖아. 노예도 있을 것이고 뭐예요? 자, 전쟁에서 져가지고 정복민도 있을 거 아닙니까? 얘네들이 뭐예요? 다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려면 소수의 상태가 좋아야 돼, 상태가 나빠야 돼. 상태가 좋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력한 군사교육과 이 엄격한 교육을 통해서 스파르타인들은 강하게 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자, 꼭 좀 연결해야 돼요. 그러니까 스파르타의 정치 체제도 뭐예요? 소수가 정치하니까 소수정. 무슨 정입니까? 귀족, 똑똑한 귀족 몇 명이 정치하는 거. 무슨 정치가 될 수밖에 없었다? 귀족 정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빡시고
아주 강력한 국가. 그래서 이 당시에 그리스의 도시국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를 갖고 있었던 데가 스파르타라는 거. 특히 뭐 스파르타 근처에는 바다가 없기 때문에 뭐가 유명할까요? 아주 육군이 아주 강성하다는 거, 요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도시국가 중에서 스파르타의 라이벌 누굽니까? 이제 아테네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자, 아테네 하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야 되느냐 하면요. 스파르타와는 좀 반대되는 느낌이 들어야 돼요. 자, 뭡니까? 백성들, 시민들이 자유롭게 나와서 정치도 하고 뭡니까? 토론도 하는 약간 뭐예요? 스파르타 하면 독재적인 냄새가 나야 되고 독재 정치잖아. 그 다음에 아테네 하면 약간 자유로운 정치 체제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아테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그렇죠. 지금 현재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고대 그리스 아테네 아닙니까? 민주정치가 생각나셔야 됩니다. 이런 뉘앙스로 아테네를 출발하셔야 돼요. 자, 하지만 아테네도 처음부터 민주정은 아니었습니다. 여기도 왕이 정치하는 거 뭐야? 왕정부터 출발해서 그 다음에 뭐예요? 귀족정. 귀족이 정치하는 거 귀족정. 자, 이렇게 잘 하고 있었어. 그럼 누가 불만일까요? 전쟁에서 목숨 잃고 아테네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는 사람이 평민들이잖아. 이 평민들이 뭐가 생길까요? 전쟁에 참여하면서 자, 전쟁이 이겼을 때 이 평민의 입지가 높아질까 낮아질까? 높아지겠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지중해 무역 있잖아요. 아테네는 바닷가가 많으니까. 지중해 무역을 통해서 뭘 쌌습니까? 리치. 뭐예요? 부를 축적하니까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이제는 왕정 귀족정 마음에 안 듭니다. 나도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도 정치해야지 왜 소수의 왕과 귀족만 정치합니까? 그래서 자, 이 평민들이 불만이 생겼고 이 불만에 뭡니까? 전달 과정에서 뭐가 시작된다? 민주정이 평민이 정치하는 게 민주정 아닙니까? 백성들이 백성이 시민이 주인이 되는 게 민주주의 아닙니까? 여기서 민주정치가 출발하기 시작했어. 자, 그럼 민주정치가 어떻게 발전하는가? 요것도 공부해야 돼요.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테네 민주정도 여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민주정이 뭡니까? 정착화됩니다. 자, 가장 먼저 나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테네 임금 중에서 솔론입니다. 솔론이 민주주의의 아테네 민주정치의 출발자입니다. 출발자. 토대를 마련한 겁니다. 자, 이 솔론이 했던 게 뭐냐? 자, 그 유명한 금권 정치입니다. 자, 금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여러분 장롱에도 몇 개씩 있잖아요. 요 금은 뭐예요? GOLD. 뭡니까? 골드죠. 금은 곧 뭡니까? 돈이겠죠. 돈 많은 사람이 뭐 많은 사람이라고 해? 재산 많은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금권 정치 단어만 해석해야 되면 돼요. 금이라는 건 재산이에요. 재산이 있는 놈은 뭐예요?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참여할 참자 정치 정자 참정 권리를 주었고 재산이 없는 사람은 참정권을 주지 않았다. 자, 써드릴게요. 재산이 있으면 자 정치에 참여해 참정권이 뭐 된다? 주어지고 재산이 없으면 참정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선생님, 좀 이상한 민주정치 아닙니까? 이게 무슨 민주정치예요? 돈 없으면 정치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위에 보세요. 왕정이나 귀족정에 비하면 그래도 좀 낫잖아요. 민주적인 냄새는 난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솔론이 아테네 민주정치의 출발점을 제공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름 어려워요. 클레이스 테네스. 자, 반복하면 외울 수 있어요. 클레이스가 테네스 친다. 이런 식으로라도 외우세요. 수단과 방법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방법을 써가면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 클레이스 테네스도 매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왜 잘 나올까요? 자, 이 사람은 솔론의 정책을 바꿨어요.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보, 발전시킨 겁니다. 자, 그럼 솔론에 어떤 걸 바꿨습니까? 금권 정치 바꿨겠지. 금권 정치가 뭔데? 재산이 있으면 주고 없으면 안 주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바꿨어? 재산에 상관없이 재산이 있든 없든 재산 여부와는 뭐 없이 상관없이 뭘 주었다? 참정권을 주었다. 그러니까 솔론의 금권 정치보다는 한 단계 더 발전한 민주주의 형태가 클레스테네스의 민주정치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업적이고 두 번째 업적 이거 자 두 번째 업적 자 이렇게 써줄게 1. 자 2. 두 번째 업적 뭡니까? 이게 시험에 여러분 미친 듯이 나오는 겁니다. 무슨 추방제? 도편 추방제. 자, 민주주의 냄새가 나, 독재주의 냄새가 나. 추방이란 말 듣고 독재주의 냄새 맡으면 안 됩니다. 민주주의 냄새가 나와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요 도가 뭐의 약자야? 자, 단어와의 싸움이야. 뭐의 약자? 도자기의 약자가 도고, 편은 뭐예요? 유리 파편 조심해. 이 파편의 약자죠. 그럼 뭐예요? 자, 도자기 파편에다가 잘 들으세요.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이름이 몇 표? 3,000표 이상 나오면 몇 년 동안 추방하는 겁니까? 10년간 뭐 하는 제도? 추방하는 제도가 바로 뭐예요? 도편 추방법이잖아. 독재자 추방하니까 민주주의야, 독재주의야. 그렇죠.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민주주의의 기초를 솔론과 클레이스테네스가 완벽하게 만들어주시고, 세 번째,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당연한 거겠죠. 민주주의의 무슨 기? 전성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맞잖아. 민주주의의 전성기는 나라가 잘 될 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잘 됐어? 그렇죠.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질 것이라고 했는데 페르시아 전쟁에서 뭐예요? 아테네가 페르시아 물리쳤잖아요. 자, 이때 민주주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이 누구냐?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 알아야 돼요. 이 사람이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였다. 감 잡았습니까? 자, 그럼 어떻게 전성기를 이끌었느냐? 자, 이거보다 한 단계 더 나갑니다. 솔론이나 클레이스테네스보다 한 단계 더 나가요. 자, 백성이 만든 회의기구가 뭐예요? 백성 민자, 시민 민자 써가지고 그 회의기구가 민회 아닙니까? 민회에서 뭘 장악해버렸어? 그렇죠. 민주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법이잖아. 법 만드는 권한이잖아. 그래서 민회에서 법 만드는 권한인 무슨 권? 입법권. 입법권을 갖다가 장악하게 했다. 그럼 뭐예요? 백성들이 입법권, 법 만드는 권한을 장악하니까 백성이 주인이 된다. 백성민자 주인주자 뭐예요? 민주주의가 발전한 거 아닙니까? 전성기가 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예요? 왕도 뭘 통해서 자 독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첨을 통해서 추첨을 통해서 돌아가면서 했다. 얼마나 민주적이야. 세 번째 또 뭐예요? 자 정치가들 여러분 손가락만 빨면서 정치할 수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다는 이유로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정치 제대로 하고 민주주의 제대로 할 거 아닙니까? 정치하는 건 뭐예요? 공공의 일을 하는 거잖아. 공공의 업무, 공무를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도 뭘 줘야 돼? 수당을 주면 얘네들이 좀 더 부정부패 안 하고 월급 나오니까 백성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근무하겠죠. 그래서 페리클레스가 민주주의의 전성기를 이끌었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고대 2000년 전에 2500년 전에 현대와 같은 민주주의가 있을 리 없겠죠. 자, 그래서 자 아테네 민주주의의 한계. 현대와 같은 민주주의는 아닐 거 아닙니까? 이 2300년, 25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어떤 한계가 있습니까? 여자, 또 뭐예요? 노예, 또 뭐예요? 외국인한테는 참정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와 같은 완전한 민주주의가 아니라 고대 아테네 민주주의는 뭐예요? 얘네들한테 뭘 두는 겁니까? 제한을 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한다? 제한
뭐라고 한다? 민주주의라고 한다. 여기까지 꼭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리스의 위기가 오네요. 아까 공부했는데 살짝 또 한 번 더 반복하자. 자, 페르시아하고 누가 전쟁합니까? 그리스하고 전쟁한다. 그래서 이걸 자, 큰 나라 이름을 따가지고 무슨 전쟁? 페르시아 뭐라고 한다? 전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습니까? 자, 페르시아 전쟁에서 누가 승리했어요? 그리스가 승리했다. 당연 이 그리스는 뭐예요? 아테네 플러스 스파르타 등등 기타 등등입니다. 아시겠죠? 그리스 연합군이죠. 도시국가 폴리스 연합군이죠. 어쨌든 그리스가 승리했어. 특히 누가 주도가 돼서 승리했습니까? 그리스의 폴리스 도시국가 중에서. 그렇죠. 아테네가 주도가 돼가지고 승리했단 말입니다. 자, 이 전투 이름 기억납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그게 뭡니까? 페르시아 전쟁 전투 이름. 여기서 마라톤이라는 종목이 나왔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라톤 전투.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 자, 바닷가에서 그리스가 승리했죠.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함으로써 페르시아가 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리스가 잘 나갔고, 특히 누가 잘 나갔죠? 이 그리스 연합의 대빵이 누굽니까? 아테네겠죠. 그러면 아테네가 주도적으로 이끌 동맹이 하나 나오겠죠. 그 동맹이 무슨 동맹이다? 델로스 동맹이네요. 감 잡았습니까? 이 델로스 동맹에서 주도를 했던 도시국가가 누굽니까? 아테네죠. 기억 잘하세요. 그러면 누가 기분 나쁠까? 자, 폴리스에서 아테네의 라이벌이 누구라 그랬어? 스파르타겠네요. 그렇죠? 왜? 전쟁 똑같이 했는데 아테네만 잘 나가잖아. 특히 이 델로스 동맹을 만들어서 아테네가 뭘 독점했어? 지중해 무역을 뭐 했습니까? 독점해버렸잖아요. 독점하면서 막대한 부를 혼자 다 먹으니까 당연히 아테네의 라이벌 누구야? 스파르타가 기분 정말 나쁘겠네요. 그래서 스파르타도 뭘 하나 만듭니까? 우리도 동맹 하나 만들자. 그래서 만든 게 뭐예요? 펠로폰네소스 동맹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럼 여기 주도자는 누굽니까? 당연히 이 펠로폰네소스 전쟁의 주도는 스파르타겠네요. 자, 이렇게 갈등이 생겼다. 갈등의 끝판왕은 뭡니까? 끝판왕은 당연히 전쟁이겠네요. 감 잡았습니까? 좋습니다. 아테네하고 누가 전쟁할 수밖에 없었다? 스파르타가 전쟁할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여러분 그리스 안에 있는 도시 국가끼리 싸운 거예요. 그래서 이 전쟁은 여러분 자, 국내에서 전쟁하는 거라서 이걸 뭐라고 한다? 그리스 내에서 하는 거잖아. 내전입니다. 내전. 다른 말로 뭐예요? 내전은 뭐예요? 우리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싸우면 뭐가 돼?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뭐가 되는 거야? 내부 분열이 되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이 전쟁 이름은 뭐냐? 이 전쟁 이름은 펠로폰네소스 동맹의 이름을 따서 뭐라고 한다? 펠로폰네소스 뭐라고 한다? 전쟁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감 잡았잖아요. 자, 결국 누가 이겼어? 그렇죠. 강력한 군사 교육을 바탕으로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던 스파르타가 뭐 했다? 승리했다. 그런데 내가 왜 이 좋은 날 갑자기 올라갈까요? 그렇죠. 승리하면 뭐합니까? 그리스 내부에서 싸운 거잖아. 그럼 여러분, 그리스의 상태는 좋아져, 안 좋아져? 안 좋아지겠네. 왜? 내부 분열이 일어났기 때문에 누가 이기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는 비실비실. 다른 말은 뭐예요? 홍냥홍냥. 비실비실 홍냥홍냥 되다가 누구한테 결정타를 맞습니까? 어느 왕국의 세계 3대 정복군주 중에 하나잖아. 좋아. 마케도냐 왕국의 누구야? 알자로 시작하는데 알렉산드로스 대왕한테
결국 그리스는 비실비실 홍냥홍냥하다가 뭐 당했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부 분열만은 꼭 막아야 돼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구려도 그렇게 싸움 잘하던 나라가 내부 분열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중3 때 배우실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어쨌든 그리스 멸망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자, 우리 현대 뭐예요? 문화에 결정적 영향을 준 게 그리스의 문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문화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번 시간 마칠까 합니다. 자, 그리스 문화 하기 전에 자, 종합적으로 그리스 문화는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자, 여러분 그리스를 대표하는 신이 뭐예요? 제우스잖아. 우리 그리스 신화 읽어보면 제우스 맨날 찌질이처럼 울고 울다가 갑자기 웃고 부인이 있었어, 부인 없었어. 부인이 있었음에도 여러 여자들과 사귀었잖아. 신마저도 인간과 똑같이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리스 문화의 특징은 뭐다? 짐승 중심적일까? 인간 중심적일까? 그렇죠. 신마저 인간처럼 울고 불고 바람피고 한다. 그럼 그리스 문화는 무슨 중심적이다? 인간 중심적이다. 자, 그리스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철학이잖아. 자, 철학이라는 과목은 매우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감성적일까? 이성적일까? 이성적이겠죠. 그래서 그리스 문화는 자, 인간 중심적이고 매우 합리적, 다른 말로 매우 이성적 성격을 띈 게 바로 그리스 문화였다는 거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자, 그리스 문화에서 첫 번째 역사. 역사는 두 분 아셔야 돼요. 자, 누굽니까? 해자로 시작하는데 어렵습니다. 헤로도토스, 투키디데스. 자, 여러분 반복하면 이 어려운 단어 금방 외워집니다. 제가 시키는 대로만 하세요. 이 헤로도토스는 유명한 역사책을 썼고 현대까지도 영향을 주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역사학의 뭐다? 아빠. 아빠를 다른 말로 아버지라고 이러한 닉네임을 갖고 있는 게 헤로도토스입니다. 어떠한 책을 썼길래 이렇게 멋진 닉네임을 갖고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 공부했습니다. 자, 그리스하고 페르시아하고 싸움했잖아요. 그게 뭐야? 페르시아 전쟁이잖아. 이 페르시아 전쟁의 과정 같은 걸 스토리 역사책으로 썼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 쓴 게 뭐예요? 페르시아 전쟁의 역사를 줄여서 전쟁사라고 한다. 자, 투키디데스 너무 쉽습니다. 이 전쟁 말고 딴 전쟁 하나 있었잖아. 그렇죠. 아테네하고 스파르타하고 싸움박질 했잖아요. 그게 무슨 전쟁? 펠로폰네소스 전쟁 아닙니까? 약자만 써드릴게요. 펠로폰네소스 전쟁 과정과 역사를 썼다. 그게 뭐야?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요거하고 요거만 외우면 돼요. 자, 두 번째 문학. 자, 그리스도 문학이 아주 발달됐죠. 문학은 누구냐? 사람 이름. 자, 호메로스만 알면 됩니다. 호메로스. 호메로스가 썼잖아. 트로이 전쟁 같은 거, 아킬레스 알죠? 그런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자, 일리아드, 오디세이라는 서사시에 트로이 전쟁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문학이죠. 서사시니까 문학은 호메로스만 알면 돼요. 자, 이제 세 번째. 자, 그리스 하면 가장 유명한 게 뭐예요? 철학이죠. 철학 알아야 돼요. 자, 누구? 소피스트. 이거 사람 이름 아닙니다. 어떤 학파, 어떤 단체 이름입니다. 이 소피스트. 자, 이 소피스트는 뭐예요? 진리가 맨날 바뀌어. 이 여자한테 가서 이 여자 제일 예쁘다 그러고, B 여자한테 가서 B 여자 제일 예쁘다 그러고, C 여자한테 가서 C 제일 예쁘다 그래. 그럼 뭐예요? 진리가 상대에 따라서 바뀌어. 무슨 주의? 진리의 상대주의입니다. 자, 여기에 반박한 사람이 누구냐? 진리가 맨날 바뀌면 안 되겠죠. 진리는 절대적이어야 돼. A 여자한테 갔다가 A가 제일 예쁘다. B 여자한테 가서 B가 제일 예쁘다. 안 됩니다. 예쁜 건 하나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소피스트의 반발에서 나온 게 누구야?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 사형당했잖아요. 소크라테스. 자, 상대주의 반발에서 자, 진리는 절대적이야. 뭘 주장했다? 절대주의를 주장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누굽니까? 이데아를 강조했던 플라톤. 플라톤의 제자가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자, 요 세 분의 철학자만 아시면 된단 말입니다. 자, 이성을 강조했잖아요. 철학이라는 게 이성과 합리성을 강조하는 거잖아요. 됐습니까? 자, 다 됐어요. 자, 맨 마지막 이제 예술만 공부할게요. 예술은 하나만 하면 돼요. 건축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유엔에 있는 세계 문화유산 정하는 단체가 뭐예요? 유네스코잖아요. 유네스코의 마크가 바로 이 건축물이에요. 그 다음에 유네스코에서 세계 문화유산 1호가 바로 이 건축물입니다. 그게 뭐냐? 말씀 잘하셨어요. 파르테논 신전입니다. 아테네 놀러 가도요, 이 신전 보려면 줄 1km 서야 됩니다. 그만큼 아주 조화스럽고 아주 균형미가 넘쳐 흐르는 곳이 파르테논 신전이에요. 신을 모시는 곳이겠죠. 이 파르테논 신전은 아주 막대한 공사비와 노동력이 필요했겠죠. 그러면 그리스가 잘 나갈 때 지었을까? 못 나갈 때 지었을까? 잘 나갈 때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그리스의 민주주의가 가장 전성기 때 지을 수 있었겠죠. 그때 잘 나갔으니까. 그럼 파르테논 신전을 만든 왕이 누구일까? 그렇죠. 아까 공부했잖아요. 아테네 민주주의의 전성기 누구야? 그렇죠. 페리클레스라는 왕이 만들었다는 거, 요거까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부한 거 상당히 많습니다. 이거 하루아침에 다 외워지지 않으니까 계속 동영상 반복하고 수업 시간에 더 집중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나갔을 때 여러분 20점, 30점 성적 향상은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공부하신다고 수고 많았고 다음 시간에 알렉산드로스 제국, 그 제국이 만들었던 문화가 무슨 문화야? 헬레니즘 문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뭐 해야 될까요? 로마에 대해서도 공부해야 되고요. 공부할 게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그때그때 안 해놓으시면요, 벼락치기로는 절대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때그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